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중충하네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햇빛은 어디론가 간 곳 없고 비가 올 것 같이 칙칙한 날씨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오늘은 또 칙칙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1억 미만의 빌라도 1억 미만은 많죠. 5천, 6천 아무리 싸게 사도 자금 추적을 하기 때문에 15가지의 정비 자료를 내야 된다. 이런 게 나왔고, 여기에 맞는 또 필요한 거를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리려고 오늘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또 빠르게 또 진행되는 것만큼 우리가 또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상관없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이라면 더욱더 강력하게 또 그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역에 상관없이 내야 됩니다. 법인은. 추가로 주택을 왜 취득을 하는지 그걸 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을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빠르게 이제 대통령 재가를 내서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빙 서류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세금 관계라든가 탈세를 생각하는 거죠. 자금 경위를 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편법 정의라든가 다른 어떤 불법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이거 사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정빙 자료 제출 대상 지역이 어딘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요게 그 지역이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참고로 보시면은 48개 전국에 48개 지역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 지방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방에는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죠. 대덕구가 빠졌죠. 근데 이제 대덕구가 완전 다 빠진 건 아니고 조정 대상 구역에는 여기 대전이나 여기는 대덕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덕구.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옹진 지역은 제외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지역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금액에 상관없이 27일부터 계약하는 분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서류를 구체적으로 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내야 된다. 확실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았다고 하면은 그 전세 자금이 알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대출 받았으면은 대출 받았는 그 내역서, 주택 담보를 받았으면은 주택 담보 그 대출을 금융기관에 신청해놓은 그 금액, 그다음 예금 있는 걸 돈을 빼서 지급을 했다면 예금 원래 있었던 그 잔액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등등 모든 정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금, 차입금, 그다음에 이제 정려 상속 받으면은 이제 정려 상속세를 신고했으면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외에 또 그동안에 돈이 모아놓은 게 있다 이래 치면은 그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것까지 세밀하게 다 본다는 겁니다. 어떤 집을 A라는 집을 팔아서 이걸 산다 이러면은 그걸 정말 처분했는 그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전세로 살아가지고 그 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한다 이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본다는 겁니다. 차입금은 돈 빌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뭐 회사에서 뭐 지원을 받았다 하면 회사에서 지원받았는 것들, 개인 사채를 뭐 빌렸다 이러면 뭐 차용검증서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와, 정부에서 참 많은 관여를 하네요.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이전에 계약한 집은 어떻게 되나? 이전에 계약한 집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전에 매매 계약했는 거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27일 이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언제 내는가?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치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실거래 신고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거든요. 저도 해봤지만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양식이 뜹니다. 요거를 뜰 때에 입력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때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때에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미리 그 손님한테 드려가지고 손님이 그 빈칸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 자료는 추가 첨부를 하게끔 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그 분이 그 매수자가 나는 증빙 자료를 부동산에 내기 싫다, 직접 내겠다 이러면은 저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중개사한테 저거 낼 건지 직접 신고할 건지 안 그러면 매수인이 할 건지 체크하는 칸에 있는데 그 직접 하실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직접 제출을 구청에다가 하면 됩니다. 만약에 바쁘시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직 집이 팔리기 전인데 팔아야지 돈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이런 건데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시점에는 본인 소유의 집이 매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매도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추가로 증빙을 하면 되고요. 그 칸 안에는 그렇게 매도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가지고 제출을 추후에 원할 경우에는 그 신고 관청에서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그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통 신청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을 할 때 뭐 증빙 자료를 제출을 곤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예정이니까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증빙 자료 대신에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나중에 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가 다 됐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출을 신청을 했는 건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 신고관청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한다 이러면은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또 이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또 집중 단속을 하겠죠. 또 특히나 이제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더 단속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법인하고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법인이고 한쪽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개인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런 경우에도 법인하고의 거래는 여러 가지 철저하게 법인주택거래 신고서,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됩니다. 한쪽만이라도 적어야 되고요. 양쪽 다 법인이면은 다 매도 매수인 다 각각 별도로 이걸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서식들을 잘 준비하셔 갖고 제출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2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며칠 상간에 계약을 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서둘러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택 시장은 완전 정부가 철저히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보고, 또 취득세도 뭐 8%, 12%뭐 정료로 인한 세금,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관여를 많이 하고 세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조정지역
그다음에 2개 과열지구.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철저하게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다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빙 자료를 다 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거래가 뭐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또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가 투명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또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집도 좀 싸게 사고, 이런 편안하고 행복한 시장이나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악용되지 않기를 저 역시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